국민의힘 장동혁, 김민수 의원은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다녀온 후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어제 방미 귀국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일관되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는 스탠스를 계속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김민수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와 쭉 모든 8박 10일 일정을 함께했던 김민수 최고위원이 매일신문 유튜브에 나왔는데 거기서 한 얘기도 정말 좀 이렇게까지 어떤 문제의식이 없나 싶을 정도였는데 함께 보시면서 얘기해보죠. 지방선거가 더 중요한데 왜 미국을 나갔느냐는 잘못된 질문이다. 지방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을 나갔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지금 많은 보수 지지자분들께서도 이것을 과연 야당의 힘만으로 우리 국민의 힘만으로 지금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장 큰 동맹국인 미국에게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알리는 것도 지방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고 장동혁 대표님께서 9일 동안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대한민국 언론은. 뭐 좋은 얘기는 별로 안 났을 것 같긴 한데. 네,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수많은 레거시가 장동혁 대표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비판 일색을 했거든요. 이거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장작 8개월에 걸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난 8일 동안 미국에 가 있지 않고 한국에 있었더라고 해도 장동혁 대표님 때문에 지방선거가 우세해졌다라는 평가를 내리진 않았을 거예요. 네, 지금 들으셨는데 일단 저는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미국에 간 거다. 미국에 도움을 청하러 간 건가요? 뭔가 이게 무슨 조선시대에 무슨 명나라 바라보는 무슨 척화파도 아니고 뭔가요? 근데 이제 김민수 최고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객관적인 것도 좀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소폭? 네, 소폭 올랐습니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그리고 1.4%포인트인가요? 30%에서 31.4%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를 이제 비난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성국 TV 보니까 비판하지 않아요. 첫 번째, 미국이 지금 장동혁 대표를 차기 대권 주자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진짜 할 말을 못 하고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가니까 많은 얘기를 했다. 근데 중요한 건 밝힐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 것이고. 근데 저는 고성국 씨가 이게 지능적인 안티인가 싶은 게 미국에서 장동혁 대표를 차기 대권 주자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만날 것이라고 뭐 이렇게 떠벌려서 오히려 더 김을 뺀 게 아닌가. 근데 야당 대표가 미국 순방해가지고 가장 높은 정부의 사람을 만난 게 과거 이해창 총재 때 딕 체니 부통령 만난 거예요. 부통령 만난 게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행정부와 행정부 인사끼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지만 이 정치인들 특히 야당 정치인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야당 정치인이 실제 정치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정치적 성향에 이제 외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 입장으로서 기분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만나주지도 않고. 근데 요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가서 잘했니 못했니 이것보다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행보와 비교가 많이 되더라. 확 대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메이트, 맥도웰 하원 의원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하고 앞으로 중간 선거라든지 중동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이 마이크로 마가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도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조언도 하고 또 톨시 게보드도 만나고 국장.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아니 송영길 전 대표는 속된 말로 지금 백수인데 백수와 가도 이 정도 만나는데 대한민국 의전 서열 현직 7위 8인데 야당 대표가 원래 이제 8인데 3위가 공동 3위가 돼가지고 하여튼 8입니다 지금. 그래서 7위가 된 거. 8입니다. 8입니까? 원래 8인데 그래서 7이라는 말도 있는데 뭐 어쨌든 앞에 두 명에서 8인데 아니 그 뭐 차관보가 뭐 한 30명 있다면서요.
그 중에 뭐 얼굴도 바뀔 수 없는 그 누군가 만나고 와가지고 너무 광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우리 이상현 시청 의원님이 우리가 미국의 지방이냐, 그러니까 미국의 한 주냐, 지방선거 하려면 국내에 있어야지 이런 말을 올려주셨는데 실제로 미국의 어떤 국내 정치 개입해달라고 요청한다는 뉘앙스가 김민수 최고위원 말에서 느껴져서 네. 이거 조금 문제 있는 인식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말씀이 좀 길잖아요. 할 말이 없으면 말이 길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말이 없으면 네. 길어지는 거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안보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뭐 대통령의 그 이스라엘과 관련한 네. 그런 문제들 그것도 이미 출발 땡겨서 간 다음이었었거든요. 시기적인 문제도 그렇고 결국에는 딱 내놓을 만한 성과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땡겨간 이유, 미룬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뭐 그다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내용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조금 아까 30%에서 지난주에 이제 30%였는데 31.4%로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소폭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아까 우리 한 요원님께서 그거는 그냥 뭐 오차범위내 아니냐. 그렇죠. 네. 김상아 의원님 소폭 상승 그 정도는 표본 오차잖아요. 라고 정확하게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요 의미가 있는 게 영남권에서는요 우리가 지난주보다 5.7%포인트가 상승했어요. 국민의힘. 사실 네. 5.7%포인트도 표본 오차 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방미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 아니 잠깐만요. 끝까지 얘기해. 없기 때문에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네. 지난주보다 네. 7.2%포인트가 상승했어요. 왜 오른 겁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없어서 오른 부분도 분명히 있다. 방미 성과가 아니라 네.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오른 왜냐하면 것이다. 있었을 때도요. 그 장 대표 어디가 뭐 이런 유튜브 네. 그것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유튜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던 네.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누구 만나는지 다들 궁금하다 이 정도였던 거지 네. 어떤 더 이상의 그 네거티브한 기사들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공천도 뭐 지역에서 좀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장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지지층들이 스스로 집결을 해주신 것이 네.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또 연장을 해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당원들, 국민들께서 정무적인 책임을 언젠가는 물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 얘기 중에 뒷부분에 나왔던 영상 뒷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네. 언론 탓을 합니다. 네. 레거시 언론 탓을 합니다. 계속 레거시 언론이 이유 없이 비판한다는 피해 의식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방미 기간뿐만 아니라 지난 8개월 내내 이어졌던 것이다. 네. 라고 하거든요. 이유가 없이 비판하지는 않았죠. 제가 조금 아까 유튜브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107명의 의원들 명의로 결의문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당 지도부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한번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장동혁 대표가 전권을 주니까 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구에 있어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진숙, 주호영에 대한 컷오프가 네. 전격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대구에서 민심도 막 안 좋아지고 지금도 저희 막 김부겸 후보한테 되게 어려운 국면들이 지도부와 공관이 발로 저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부분도 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도부가 107명 결의문 이후에 장 대표 어디가 이런 걸 찍을 게 아니라 대구 쪽 가가지고 네. 저는 봉사활동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미국 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의 뭐 하는 게 없었죠. 그 당에서 그날 저녁에 다음날 지도부의 일정이 공지가 되거든요. 통상 업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어디 가서 뭘 만나고 네. 이게 아니라 통상 업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장 대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 뒤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도 조금 더 노골적으로 지금 네.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본인이 뭔가를 가면은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네. 생각하고 갔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네.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요즘 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제가 좀 다른 얘기 좀 하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성국 TV 보니까 네. 우리 국민의힘 당권파의 어떤 마음을 알려면 고성국 TV를 봐야 된다는 게 요즘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 여야 할 것 없이 다 고성국 TV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옳은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외교 관례 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면 야당도 대통령을 씹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야당 대표 장동혁이 미국 가가지고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친한동훈계가 씹어대는 게 이거 맞냐? 민주당이 씹는 것은 우리가 이해한다. 근데 친한동훈계 너희들이 씹는 거 이거 진짜 네. 맞냐? 네. 아 그래서 본인이 이제 40년 정치 그 옆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런 거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내분으로 더 번지고 있다. 내분으로 네. 번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더 만들고 있다. 네. 우리 시청 요원님 중에 직천혜자 요원님이 저는 그가 주유소 알바할 때부터 뉴 장동혁이 되었습니다. 뭘 하든 응원하게 되네요. 네. 미국에 다녀오면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는 것까지 앞으로 장 대표 더 열심히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네. 장 대표 응원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만간에 네. 그 장동혁 대표 지키기 촛불 집회가 열릴 걸로 예상되는데 제가 그 앞줄에서 제가 장동혁 장군님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도 네. 응원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장동혁 대표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정말 장 대표가 저는 사실 좀 전에 그 언론 탓하는 거 네. 사실 뭐 보수 정당에서 진보 언론 탓하고 진보 정당에서 보수 언론 탓하는 거는 늘 봐왔던 거지만 그거 상관없이 모든 내 것이 언론을 다 탓을 하는 이 인식을 보면은 저는 약간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생각나. 누구 한 명이 생각이 나서 네.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그런 길로 가는 건 제발 아니기를 바라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주변에 추천도 부탁드립니다.